자, scanf 함수가 숫자를 입력하는 그러한 방법과 그리고 그 scanf 함수의 반환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C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다루는 데이터에는 정수, 실수, 문자열이 있죠. 이 네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정수, 실수, 이걸 우리가 숫자라고 하잖아요. 자, 정수를 입력을 할 때 scanf는 %d로 입력을 시키고, 실수를 입력할 때는 %lf를 사용을 하죠. 변화 문자를. 문자는 %c, 문자열은 %s로 입력을 시키는데, 이때 이 정수와 실수, %d와 %lf로 입력을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입력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이 문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변수가 4개가 선언이 되어 있죠. 인티저 변수 하나, 둘, 셋, 별도로 넷, A, B, C, R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 A, B, C에다가 scanf 함수를 3개의 정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 문자를 %d, %d, %d 이렇게 사용을 했죠. 이렇게 변수명 앞에다 앰퍼샌드를 붙여서 입력을 잘 시켰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printf에 의해서 출력하고 있어요. A, B, C에다만 입력을 했으니까 입력된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될 것이고, 그렇죠? 출력이 될 것이고, R은 입력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초기화된 값 0이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정수 3개를 입력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인데 이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코드인데요.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제 이 첫 번째 scanf 이 함수가 호출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컷을 깜빡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3개의 정수값을 동시에 입력을 시켜도 되고 한 줄에 또 엔터라든가 또 탭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분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게 서로 다른 데이터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하면 이게 1하고 2가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죠. 12라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서로 다른 데이터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백을 한 칸 이상 띄워줘야 됩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공백을 띄워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A는 1, B는 2, C는 3, R은 그대로 초기화된 값 0이 출력됐습니다. 잘 입력이 됐죠? 자,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도 있고 자, 스페이스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3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킬 때 1하고 탭키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탭키를 치면 일정 칸 이동하죠. 2하고 탭키 치고 3하고 이렇게 탭키를 가지고 서로 다른 데이터다라는 걸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엔 엔터를 쳐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와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첫 번째는 스페이스 가지고 구분을 한다. 하나 이상의 스페이스 가지고. 두 번째는 탭 키 가지고 구분을 한다. 세 번째는 엔터 가지고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각각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엔터, 2, 엔터, 3, 엔터. 결과 똑같죠? scanf 함수가 하나 사용됐기 때문에 값을 그 scanf 함수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값을 전부 다 입력을 시키고 엔터 한 번만 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입력을 시켜서 엔터를 쳐도 잘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 개의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시킬 때 뭘 가지고 구분을 한다? 스페이스나 탭이나 엔터 가지고 구분을 해서 입력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d, %d, %d 이렇게 3개를 쓰고 있죠. 여기 입력할 변수가 3개니까 ABC 3개니까 이렇게 변화 문자를 3개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입력을 시킬 때 어떤 불필요한 문자를 넣으면 안 됩니다. 뭐 3개의 정수 입력하세요. 이런 거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입력 안내 메시지로 이걸 넣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printf문으로 먼저 출력을 해주고 scanf에서는 단지 뭐만 입력하기 위한 기능만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d들을 이렇게 다 붙여야 되느냐, 이렇게 보기 좋게 띄워도 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분도 있고 뭐 다 붙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나중에 찾지 못하는 오류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공백이 큰 따옴표 있잖아요. 여기 큰 따옴표와 여기 큰 따옴표가 있는데 요 큰 따옴표와 %d 사이 여기 공백이 없죠? 여기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공백이 있는데 변화 문자 앞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건 첫 번째 입력하는 그러한 변수의 변화 문자 앞에는 공백이 없어요. 그쵸? 두 번째 변화 문자 앞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문자 앞에도 공백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정수를 입력을 시킬 때, 물론 실수도 이따 해보겠지만, 숫자를 입력을 할 때 정수든 실수든 이렇게 해당 변화 문자 앞에 공백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여기 이렇게 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칸 띄워도 되고 두 칸 띄워도 되고 많이 띄워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공백만 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입력을 시킬 때 서로 다른 데이터함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백, 탭, 엔터를 쳤죠. 그렇죠? 그때 이 탭, 이거 ASCII 코드 값 13인 하나의 문자예요. 이 탭 문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t. 자, 백슬래시 t 이게 탭 문자, 하나의 문자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탭 문자 공백이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또 엔터를 칠 때 인식하는 그 문자, 계획 문자예요. ASCII 코드 값 10인데 이렇게 계획 문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획 문자, 탭 문자, 스페이스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입력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요 %d 앞에 이 앞에 공백이 있어도 되고 탭 문자가 있어도 되고 계획 문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죠? 입력을 할 때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문자가 와도 입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할 때도 여기 공백이 있죠? 공백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되고 탭이나 계획 문자 섞여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캔F를 사용을 하든 이렇게 뭐 사용을 하든 띄우든 안 띄우든 전혀 입력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똑같이 입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도 되고 다 붙여서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공백 하나, 여기도 공백 하나, 여기도 공백 하나. 이거 두 개 할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다시 컴파일 한 다음에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자, 전혀 영향이 없죠. 똑같죠, 결과. 또 1, 탭.
2 스페이스 여러 개 넣고 탭키 치고 3 엔터. 빨리 지나갔네요. 자, 똑같습니다. 또 여기서 1 스페이스 2 엔터 치고 3 엔터. 이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입력을 하든 상관이 없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 %t 앞에 이렇게 자, %t 앞에 공백이 있어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죠?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나 다 붙이는 똑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앞에 띄웠으니까 보기 좋게 한다고 여기도 이렇게 띄우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자, 이 변환 문자, 마지막 변환 문자와 그 다음에 이 큰 따옴표 사이에 공백이라든가 또는 백슬래시 t라든가 또는 백슬래시 n이라든가 또 이런 게 여러 개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르게 수행이 됩니다.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1하고 2하고 3하고 엔터를 치면은 쭉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이 끝나고 자, 입력이 끝나지 않고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를 치나 탭키를 치나 엔터를 여러 번 치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직 이 printf로 내려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printf 11행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 아직 scanf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자, A라는 거 한번 쳐봅시다. 즉 스페이스나 탭이나 갱 이외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A라는 거 하나 쳐보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서야 결과가 나옵니다. scanf가 실행을 끝냈다 그런 얘기죠. 결과가 다르진 않아요. 자, 이거는 이 scanf 뒤에 여기에 마지막 그 변화 문자 다음에 계획 문자라든가 또 탭 문자라든가 스페이스 같은 게 있으면은 그때는 입력을 할 때 계획 문자나 스페이스나 탭 이런 문자가 아닌 문자가 입력될 때까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입력이 돼야지만 즉 다른 문자가 입력이 돼야지만 그제서야 scanf가 입력을 끝낸다. 그럼 이 A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도 버퍼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버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가능하니까 일단 이렇다라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공백을 띄우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머리 아프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변환 문자들을 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입력하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 자, 이게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지금 정수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걸 실수로 바꿔도 똑같아요. 실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똑같습니다. 이걸 더블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걸 더블로 바꾸면은 입력은 A, B, C에다만 하는 거니까 요 R은 지금 인트로 그냥 뒀어요. 이거 다른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LF로 입력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LF. 자, 여기도 LF. 자, 출력을 할 때도 LF로 출력을 해줘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출력할 때 실수는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출력을 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1 LF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라 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필드 폭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소수점에 자릿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1 요거는 정수죠? 이렇게. 자, 이거 실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A, B, C 여기 LF를 안 바꿨네요. 자, 여기도 LF로 바꾸고 여기도 자, LF로 바꾸고 다시 컴파일하고 여기 실행을 시켜보고 자, 1, 2, 3 뭐 1.0, 2.0, 3.0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좀 다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A, B, C에다 입력을 시키고 %.1 LF .1LF 이게 퍼센트와 자, 이 변함자 사이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1LF 다시 해보겠습니다. 1, 2, 3 그럼 1.0, 2.0, 3.0 R은 그대로 초기화된 값. 잘 출력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공백을 띄우거나 즉 여기 띄우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띄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띄워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1 하고 엔터 치고 2 탭키 치고 3 하고 엔터를 쳐볼까요? 결과는 똑같죠? 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때, 즉 정수나 실수를 입력을 할 때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다시 이거를 인트로 바꿔놓고 scanf 함수의 반환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d, %d, %d로 바꾸고 다시 바꿀게요. d, %d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고 1, 2, 3 자 하면 그거가 똑같이 됐습니다. 자 scanf 함수는 이렇게 변수들을 쭉 나열하게 되면 그 변수에 입력을 시키죠. 이게 주소 연산자라서 A의 주소를 scanf 함수에 인수로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A가 메모리에 어디에 있다라는 그 번지를 주는 겁니다. scanf 함수에게. 따라서 scanf 함수는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를 그 위치를 찾아가 가지고 A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scanf 함수가 이미 이 변환 문자의 처리 과정을 끝내면 A, B, C라고 하는 변수에 그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따라서 scanf 함수 기능 자체가 특별히 어떤 반환값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메모리 집어넣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scanf 함수의 반환값은 있어요. 이거를 설계를 했을 때 그 반환값을 만들게 되면 특별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설계하기 나름인 거예요. scanf 함수는 반환값이 있는 함수인데 반환값의 형태가 정수예요. 즉 얘는 호출될 때마다 그 실행이 끝나면 항상 뭔가를 반환했다는 얘기죠. 이 자리로.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의 반환값을 쓰려면 반드시 그걸 받아줘야 되죠. 대입 연산을 통해서 어떤 변수에다 저장을 하거나 또는 다른 연산을 직접 바로 사용한다거나 출력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반환값은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지금 이 반환값이 버려지고 있다. 반환값을 왜 쓰지 않느냐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지 꼭 그렇게 반환값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반환값이 있다. 그 뭐를 반환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반환값을 받아서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R을 이용해서 scanf 함수의 반환값을 받아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1, 2, 3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 반환값이 뭐란 얘기예요? R이 지금 3이 출력이 됐죠? 0으로 초기화해놨는데 그 얘기는 scanf 함수는 뭘 반환한다? 자, 지금 몇 개의 데이터, 몇 개의 변수에다 값을 입력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3개죠? 입력에 성공한 데이터의 개수, 즉 변수의 개수를 반환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d, %d 하고 a, b에다만 입력을 했다. 제대로 입력을 했다. 정확히. 그러면 2가 반환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반환값의, 즉 입력에 성공한 반환값의 개수를 입력에 성공한 데이터의 개수를 반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입력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입력이 되지 않으면 얘는 계속해서 기다릴 텐데 입력을 다 해야지만 얘가 뭔가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입력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변화 문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 이건 다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 변화 문자에 따라서 그 변화 문자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값으로 변환해 가지고 변수에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키보드로 A에 10 이렇게 입력을 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문자 열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10이라고 하는 실제 수치값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얘가 하는 거거든요, 스캔F가. 그래서 자, 얘가 변환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변환을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실패를 하는 거죠. 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눈으로 확인해 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자, 아까는 1, 2, 3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1, 2하고 자, A를 입력을 했어요. A. 근데 %D가 부호를 고려한 10진수 정수 값으로 변환을 해라 그런 얘기인데 부호를 고려한 10진수 정수, 부호를 포함한 거예요. 10진수 정수가 아닌 형태의 데이터라면 변환시킬 수가 없겠죠. 이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16진수라면은 이게 분명히 16진수 단위 숫자가 될 수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근데 %D는 데시멀이에요. 10진수로 바꿔줘야 된다. 10진수 형태의 어떤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1은 A에 넣고 2는 B에 넣고 자, 이거는 10진수가 아니기 때문에 C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변환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환에 실패합니다. 자, 이 실패하게 되면은 스캔F 함수는 A, B에다만 집어넣고 C에는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초기화된 값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C에는. 그리고 뭘 반환을 한다? 변환에 성공한, 즉 입력에 성공한 데이터 개수 2개이죠. 1, 2 두 개 했으니까 걔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아래는 그래서 2가 저장이 되겠죠. 자, 엔터를 쳐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A에는 1이 들어와 있고 B에는 2가 들어와 있고 C는 초기화된 값 그대로 0이고 R은 2가 되겠네요. 그쵸? 변환에 성공한 게 두 개니까.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다르게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A가 입력이 되면 뒤엔 뭐가 입력이 되든 첫 번째 실패를 해요. 뭐 이렇게 해서 2, 3 이렇게 했다고 하면 뭐 A는 실패하니까 즉 이 A 변수 입력할 땐 실패했으니까는 그대로 두고 2는 변환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3은 C에 집어넣고 이렇지 않아요. 처음에 실패를 하면은 바로 반환을 합니다. 바로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A, B, C에는 어떤 값도 입력되지 않은 초기화된 000이 그대로 남아있고 변환에 성공한, 즉 입력에 성공한 데이터 개수는 하나도 없죠. 그렇게 0을 반환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R은 그대로 0을 반환을 하는데 그대로 R이 0이었으니까 0이 그대로 출력될 겁니다. 자, A, B, C, R 전부 다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된다. 자, 그리고 scanf 함수의 반환값이 특별한 값인 경우가 있어요. 변환에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0이고 하나 더 성공하지 못했으면 변환에 즉 입력에 성공했으면 성공한 개수를 반환할 테니까 절대로 음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근데 scanf 함수가 -1을 반환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자, 어떤 경우냐면 키보드로 컨트롤 키와 Z 키를 함께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Z 하고 엔터를 치면은 scanf 함수가 -2를 반환해요. 바로. 근데 지금 입력이 끝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죠. 이런 상태는 운영체제마다 뭐 유닉스나 리눅스나 또는 뭐 윈도우즈도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엔터를 안 쳐도 되는 경우 있고 뭐 컨트롤 D 키를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운영 체제에서 컨트롤 Z를 한 번 누르고 엔터 쳐서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트롤 Z하고 엔터를 쳐. 저는 지금 윈도우즈 7이라서 보통 두 번 치고 엔터 치면 되는데 한 번 더 쳐볼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식을 하네요. 컨트롤 Z를 3번 쳤습니다. 이게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니까 이제 R이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그렇죠? scanf 함수가 뭔가 키보드로 또 뭔가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할 때 입력의 끝을 우리가 이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입력하지 않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으로 컨트롤 Z키를 쓸 수가 있다. 그거를 누르게 되면은 scanf 함수는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한다 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반복해서 입력을 하다가 그 입력을 scanf 함수의 반환값을 가지고 종료하고자 할 때, 그걸 종료 조건으로 쓸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종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양수만 반복해서 입력을 하다가 음수가 들어오면 끝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입력되는 값이 양수만 필요한 경우라면, 또는 뭐 특정 값, 마이너스 10이 입력된 경우에 그 값을 확인해 가지고 뭔가 종료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찌됐든 scanf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그걸 종료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종종 쓸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scanf 함수가 정수와 실수, 즉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뭐를 반환을 하는지, 반환값이 있는 함수다, 그런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해요. 이때는 버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